현철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네, 오늘은 커브의 애널리시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브의 여러가지 성질들을 한번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이고요. 몇 개 그룹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오더라도 저건 내가 모르는 얘기, 그리고 내가 앞으로 몰라도 되는 얘기,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아주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브가 저렇게 복잡하구나, 네, 아주 복잡한 물건이었구나 정도만 이해하셔도 네, 그런 정도 감을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두시면 나중에 한 번쯤 써먹을 일이 있겠지, 네,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쉬운 것부터 볼게요. 여기 컨트롤 포인트, 컨트롤 폴리곤, 그다음에 엔드 포인트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엔드 포인트 볼게요. 네, 이건 몇 번 소개해 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커브를 하나 가지고 올 거고요. 여기서 스타트 포인트, 엔드 포인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차원 커브, 네, 넙스 커브 한번 그려보고요. 네, 저는 섹시한 S라인이니까 네, 이렇게 네, 연결해 봤습니다. 이렇게 S라인 연결하고요. 네, 여기다가 그대로 네, 해줬더니 그 커브의 스타트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를 찾아주더라.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 어렵지 않아요? 네, 제가 이 S라인 커브 그릴 때 몇 개의 점을 찍었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네, 기억하시는 분들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컨트롤 포인트라는 거 이용해서 작업하는 거고요. 저 커브 그대로 딱 연결하면 제가 이렇게 연결을 했나 봅니다. 저게 바로 이 점을 조정하는 컨트롤 포인트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난번처럼 실수 안 하고 네, 제어점 표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이 점들, 여기 5개의 점이 있는데 점 5개 보이시죠? 네, 그 점들이 그대로 표현됐습니다. 당연히 점 옮기면 네, 그 옮겨진 위치에 맞춰서 이렇게 제어점을 표시해 준다, 컨트롤 포인트를 보여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P는 알겠어요, 그쵸? P는 알겠는데 컨트롤 포인트 저렇게 있는데 그 뒤에 있는 W랑 K는 뭘까요? 네, W 연결해 볼까요? 11111. 어우, 다 똑같네요. 네. 몰라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K 연결했더니 오잉, 이상한 숫자가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W랑 K 여러분들 아주 커브를 깊게 공부하시면, 넙스 커브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면 그때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냥 기본적으로 웨이트를 줄 수 있다. 제어점마다 웨이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11111로 동일하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여기 웨이트를 좀 다르게 준다, 그러면 저 커브의 모양이 여기 웨이트가 더 강하게 간다, 그러면 이 커브 이 점에 조금 이렇게 당겨지는 그런 이제 변화가 생기겠죠. 넙스 커브를 만드는 식에서 계산하는 가중치가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제어점에 웨이트를 줄 수 있더라. 그 다음에 K는 노트 팩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 팩터에 대해서 나중에 좀 살펴드릴 일이 있을 텐데 네, 기본적으로 지금은 3차기 때문에 저기 있는 제어점 5개 대비 네, 2개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정확한 건 제어점 수, 그 다음에 차수 더하고 빼기 1 이렇게 하는 그런 공식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시작점에 또 이렇게 끝점에 있기 때문에 노팩터는 0, 0, 0 여기 3개가 하나로 뭉쳐 있다 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165는 여기 끝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또 3개의 점이 하나로 뭉쳐 있다. 그래서 이제 제어점과 실제로 커브가 지나가는 점이 다르게 되는 건데요. 같아지게 되는 건데요. 두 점은 시작과 끝에는 항상 3개가 뭉쳐 있다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3개를 가지고 이 점의 위치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이 점은 이렇게 또 3개를 묶어서 네, 이렇게 해서 또 여기 쓰는 거고, 이렇게 3개, 4개, 5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컨트롤 포인트를 나타내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네, 자세한 거는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위키피디아나 여러 가지를 참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여기서 너무너무 공부하고 싶다, 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이 수학을 전공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수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워서 좀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네,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만약에
건축에 흥미가 있으시다면 네, 기꺼이 이런 부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학은 건축은 항상 수많은 어떤 그 이학과 공학의 어떤 결정체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네, 그 시대의 가장 첨단 산업이죠. 네, 자랑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마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노팩터라는 게 있고 웨이트를 줄 수가 있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고요. 네, 이거는 비슷한데 컨트롤 폴리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요 모양 보시면 아시겠죠? 요 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4개 점이 있더라, 컨트롤 포인트가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나가는 결과는 폴리곤과 포인트가 리스트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폴리곤을 꽂았으면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런 걸 꽂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그 컨트롤 포인트를 가지고 폴리곤을 만들어 줍니다. 아까 점선으로 표현했던 거는 포인트 리스트가 나갔던 거고요. 예, 여기 C 요 커브는 폴리곤이 그대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폴리곤이라고 되어 있지만 폴리라인 커브가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 5개의 점이 그대로 나가게 됩니다. 네, 여러분이 만약에 폴리라인을 그렸다 그러면 예, 여기 폴리라인 그대로 이제 전달되는 그런 컴포넌트가 되겠죠. 네. 그래서 넙스 컨트롤 폴리곤의 어떤 그 컨트롤 포인트로 폴리곤을 만들어주는 그런 컴포넌트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애널리시스 보니까 이거 살짝 무시하면 웨이트, 노트 벡터 이런 거 살짝 무시하면 별거 아니더라. 커브에서 시작점과 끝점 또는 커브를 만드는 그 컨트롤 포인트들을 찾아주더라. 네, 정도로 오늘 이렇게 3개 컴포넌트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끊고 갈게요. 네, 현철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네, 계속해서 커브 애널리시스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커브 애널리시스에 이제 이렇게 3개 봤고요. 이렇게 이제 3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econstruct Arc, 그 다음에 Deconstruct Rectangle, 그리고 마지막으로 Polygon Center, 이렇게 3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크부터 먼저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크를 그렸다. 여기서 제가 라이노의 아크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아크를 하나 그렸어요. 네, 아크를 그렸는데 아까 여기 가운데 점 우리 참조했는데 이게 날라갔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싶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아크를 찾아주는 겁니다. 아크는 우리가 베이스 플레인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반지름, 그 다음에 여기 앵글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죠? 네, 어느 정도의 앵글 도메인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커브 그냥 연결하시면 앞으로 잠깐 끌고 올까요? 네, 잠깐 끄고 오시면 여기서 이것도 살짝 날려버리고 하이드 시킵니다. 네, 그럼 이 아크에 대해서 연결을 했을 때 베이스 플레인 여기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그 반지름 찾아줍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이겠죠. 그 다음에 앵글 이렇게 도메인으로 내려서 볼까요? 이렇게 도메인으로 찾아줍니다. 그래서 0부터 1.07 어쩌고저쩌고 0부터 나왔다는 얘기는 아크의 시작점을 중심으로 XY 플레인과 다르게 아크의 시작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찾았다는 얘기죠. 잡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시작되는 플레인 여기 이 점에서 여기까지 그대로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나는 수직으로도 좀 돌려보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돌리면 이렇게 막 거기에 맞춰서 이 플레인에 맞춰서 아크가 그리는 플레인에 맞춰서 돌려줍니다. 각도를 제가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계속 이 각도는 도메인은 변하지 않았죠. 이렇게 아크가 들어가는 기본점, 기준점, 그 다음에 그 평면, 그 다음에 반지름과 각도까지 찾아주는 컴포넌트였습니다. 그리고 렉탱글 한번 우리 사각형 그려볼까요? 그냥 라이노에서 사각형 명령 썼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XY축 맞춰서 그려지겠죠? 그런데 XY축 슬쩍 틀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베이스 플레인 찾아주는가? 셋 커브 선택하시고 딱 선택해서 여기다 탁 연결했더니 이 축에 맞게, 이 장축에 맞게 이렇게 돌았고요. 그 베이스 플레인 이런 원점과 이런 수직한 방향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잡고 또 이렇게 수직 방향 싹 틀어본다면 노멀 벡터 변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 플레인에서 해당하는 플레인에서 도메인 영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절대값 같게, 즉 이 베이스 플레인을 이 사각형의 중심에 잡아주는 거죠. 네, 잡아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각형 또는 아크 분석해주는 그런 컴포넌트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남았습니다. 이거 살짝 지우고 갈까요? 하이드 했습니다. 네, 혹시 나중에 또 쓸 일이 있을지 몰라요. 네, 이번에는 이게 뭐예요? 폴리곤 센터. 폴리곤 센터는 점들 또는 그 선들 또는 면적을 기준으로 점을 찾아주는 겁니다. 제가 이미 다 스포해 버렸는데요. 예전에 폴리곤 누가 사진을 올리고 있나봐요. 카톡 난리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폴리라인 하나 딱 그렸어요. 그러면 예전에 이 점들을 가지고 저 센터를 구하기 위해서 이거 제가 끄고 들어올게요. 죄송합니다. 어떤 일로 해주세요. 제가 보통은 끄고 들어왔는데 말이죠. 승원이가 올렸네요. 승원이가 질문이 막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폴리곤 센터, 폴리곤 엣지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건데요. 말이 살짝 꼬였어요. 그래서 요거 선택해서 하면 옛날에 요 세 점의 중점을 딱 찾으면 무게중심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3분의 1 x, y, j, x 더하기 y 더하기 g 그렇게 해주는 건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점의 평균 뭐 이런 거 막 구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냥 이번에는 폴리곤으로 우리가 요거를 찾아줄 수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탁 연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이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두 개가 나와요. 이렇게 두 개가 나오네요. 어떤 놈이 뭐가 문제인가 봅시다. 얘는 가운데 점인 것 같고요. 얘는 왼쪽 위에 점이고요. 얘는 다시 가운데 점 나왔습니다. 이게 어찌 된 거냐고요. 옆에 보시면 CV, 그 다음에 CE, 그 다음에 CA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센터 A, 센터 E, 그 다음에 센터 V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벌텍스의 이제 복수가 벌타이스죠. 벌타이스의 즉 이 점들의 중심점, 점들의 평균 구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면적의 중심점이 바로 CA가 되고요. 센터 오브 에어리어, 그래서 에어리어 센트로이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즉 면적상의 가운데점이죠. 그 다음에 E는 뭐냐면 엣지들의 그 가운데 값이에요. 그래서 폴리곤 엣지가 있으면 그 엣지들의 뭘까요? 길이 b를 이용해서 중심을 구하는 겁니다. 삼각형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 점과 면의 그 중심이 항상 같게 나올 거고요. 만약에 삼각형이 아니라 여러분이 폴리라인을 이렇게 막 그렸다. 이렇게 한번 제가 임의로 막 그려보겠습니다. 그렇게 그렸을 경우에는 세 개 점이 다 다르게 나오겠죠. 이거는 점들의 중심, 그리고 이쪽에 점이 좀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엣지들을 가지고 만드는 중심, 그 다음에 이거는 면적을 가지고 만드는 중심. 이렇게 달라지겠죠. 그렇게 해서 CV, CE, CA 이렇게 세 가지 달라지는 거 확인했고요. 삼각형상에서는 요 두 개가 같았다. 이런 거 사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센터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점에 대한 센터냐, 엣지에 대한 센터냐, 그 다음에 에어리어에 대한 센터냐,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끊고 오늘 카메라로 출연해준 승원이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현철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계속해서 커브 살펴보고 있습니다. 커브 애널리시스에서 이렇게 6개 다 살펴봤고요. 이제 조금 뭐 간단하고 어려운 재밌는 표현이네요. 그런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브 클로즈드 뭔가 이렇게 형용사로 끝나는 컴포넌트들이 가끔 있어요. 함수명이 그래서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커브 클로즈드는 그 커브 닫혔니? 어디 이렇게 뭐 커브가 이렇게 찢어져서 닫힌 게 아니라 닫혀 있느냐, 문 닫았니,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한자어로 폐곡선이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테스트에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뭐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컴포넌트 하나 잡은 다음에 이렇게 딱 연결해 주면
네, 결과 한번 보시죠. 뭐가 나갔어요? true 닫혔는가, closed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periodic 나왔습니다. 그래서 periodic인가 라고 이제 알려주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죠. 그쵸? 네, closed와 periodic은 어떻게 다른가? 네, closed는 이게 완전히 닫혀 있는 거. 네,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이 같으면 이제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periodic은 이상하게도 true가 아니라 false가 나왔어요. 예, periodic은 이렇게 주기가 그대로 돌 수 있는가? 네, 그래서 언제 그걸 우리가 갖게 만드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제가 이 넙스 커브를 이용해서 끝을 이어붙인 게 아니라 예, 그 점이 아예 완전히 하나의 곡선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노팩터가 달라져요. 이거 노팩터 한번 좀 이따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네, 요겁니다. 둘 다 true로 바뀌었죠. 네, 신기하죠. 신기하고 놀라운 커브의 세상. 네, 그래서 요 커브에 우리 아까 어디 있었죠? 예, 요 컴포넌트였어요. 요 컴포넌트 가져와서 네, 그래서 요 커브를 가지고 봤더니 원래 커브는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요서 커브는 우리가 벡터 보면 네, 0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끝으로 끝나는 이걸 볼 수 있죠. 네, 이게 닫힌 팔곡선이긴 하지만 네, 요 벡터가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그 다음 얘도 이렇게 연결하면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네, 0이 시작하는 점이 시작점이 아닙니다. 왜? 제가 이렇게 딱 끊으면서 요 끝에 두 개랑 끝에 두 개가 돌아서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예, 점 개수도 9개고 여기는 지금 11개로 바뀌었죠. 그 두 개가 00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완전히 한 바퀴를 삥 도는 네,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가 달라진다. 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피리어딕은 뭐다? 네, 그 폐곡선이 실제로 곡선상에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져 있다. 그런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몇 개 이제 커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좀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 좀 이따 모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커브 플래너, 네, is 플래너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플래너를 활용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커브 연결해서 여기다가 짠 하고 연결을 할게요. 짠 하고 연결을 했더니 네, 플래너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플래너의 플레인을 찾아줍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로 떨어져 있었는가 이렇게 확인해 주는 거고요. 이건 애초에 플래너였기 때문에 네, true이기 때문에 떨어진 거리는 0이 나오겠죠. 예, 그러면 제가 이걸 잡고 또 편집점을 조정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제어점을 켜신 다음에 하나 잡고, 아이고 이거 아니고요. 네, 요거 잡고 쓱 들어 올리겠습니다. 네, 꺾었더니 false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얘 평면도 약간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네, 요 하나 점을 들어 올렸지만 전체 커브를 가지고 계산해서 거의 가장 중간을 이렇게 찾아준 거고요. 그래서 플래너가 아니기 때문에 플래너 커브에 들어갈 수 있는 속성들이 그대로 안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커브 플레이는 이대로 이제 요거에 맞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까는 001이었었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의 거리들이 어느 정도로 바뀌었는지 그 뎁스를 찾아주는 네,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떨어진 거리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제어점들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커브의 그 평면성을 이제 조정할 수 있고 평면성을 체크할 수 있다. 그래서 is closed, 그 다음에 is planar 라는 그 함수들을 실제로 구현한 그런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5분 다 돼서 잠시 후에 끊었다가 curve closest 포인트와 curve proximity와 curve nearest object 이렇게 3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넘어갑니다. 현철과 함께하는 parametric design. 네, 계속해서 curve analysis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is closed와 is planar 살펴봤고요. 이번엔 예고해드린 대로 네, curve closest point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개 더 같이 보겠다 그랬죠? curve proximity와 curve nearest object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걸 찾아보기 위해서 제가
커브를 이렇게 쓱 하나 그려볼게요. 네, 여러분들 원하는 커브 마음껏 그려보시고요. 네, 여기에 커브를 그대로 참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조하시고요. 네, 제가 여기다가 점을 또 하나 찍어 볼게요. 네, 점을 하나 찍고 좀 이따가 또 다른 커브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점을 하나 찍고 뭐 쉽습니다. 여기다가 점 연결하시고 여기다 커브 연결하시면 거기서 가장 가까운 점 찾아줍니다. 그래서 얘를 잡고 움직이시면 좀 다른 점 이렇게 찾아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포인트 나가고 결과 보시면 포인트 나가고요. 그 다음에 t 값, t 밸류, 제가 커브에는 t 밸류 있다고 말씀드렸죠. 커브의 파라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즉 이 점에서 샘플 포인트에서 저 커브까지의 거리, 여기가 가장 짧은 놈이었는데요. 그 거리를 그대로 알려주는 그런 컴포넌트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 커브를 커브상의 포인트를 뭐 다른 쪽에 있는 커브에서 찾아올 수도 있겠죠. 이 커브에다가 놓고 우리가 뒤에 할 거를 한번 더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슬쩍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포인트 온 커브라는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이거 다시 뒤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포인트 온 커브 컴포넌트는 애널리시스의 여기 좀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재밌는 바 타입으로 이렇게 0부터 1까지 샥 옮겨가면서 점을 찾을 수 있고요. 이 점으로 쓱 바꿔치기 해보면 여기서 이렇게 얘가 움직일 때마다 가장 가까운 점 이렇게 찾아주는 그런 재밌는 컴포넌트죠. 어렵지 않습니다. 클로지스트 포인트를 찾아주는 그런 컴포넌트였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커브에서 가장 가까운 놈이 어디길래 이쪽 커브 잡았고요. 이쪽 커브 잡아서 이게 두 개 쓱 연결해 줬더니 쟤네 둘이 제일 가까워 라고 찾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A는 A쪽 점이에요. 그래서 그 놈이 어떤 놈이냐면 이 놈이죠. 이 A 커브였잖아요. 그 커브에서 가장 가까운 놈, 그 다음에 이쪽에서 가장 가까운 놈. 그래서 그 거리가 얼마인지까지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우와 직녀가 이렇게 만나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 오작교를 놔야 되겠죠. 그래야 같이 가요. 까마귀인가요? 오작교니까 까마귀겠네요. 그래서 까마귀의 머리가 조금이라도 적게 벗겨질 수 있도록 하려면 이렇게 가장 가까운 점 찾아주는데 그렇게 되는 컴포넌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뭐예요? Curve Nearest Object. 그래서 커브를 그대로 주고요. 똑같이 커브 줄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가까운 놈이 누굴까? Geometry Edge List. 그래서 여러 개를 주면 그 점들을 찾아주는, 얘랑 비슷한데 하나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커브들을 여러 개를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이놈 하나, 폴리라인 하나, 삼각형까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 연결을 하시고요. 지오메트리 리스트로 받을 수 있었죠. as list, 저 뒷부분 확인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오메트리 as list. 그러면 저 리스트를 다 비교해서 가장 가까운 점을 찾아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눈으로 봐도 얘가 가장 가깝다는 거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이 두 점 찾아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얘를 잡고 슬쩍 옮기면 이 점이 아니라 지금 요거 끌게요. 요거 끄면은 이 점이 아니라 이 두 점에서 찾아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끄면 여기 나오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비교해서 가장 가까운 점, 제가 조금 애매하게 이 정도로 가까워볼까요? 누가 가까울까? 아직 덜 가까워졌고요. 그래서 조금 더 쓱 가보면 이제 이 점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세 개 중에 가장 가까운 놈이 어딘지 확인해주는 그런 컴포넌트인데요. 뭐 이렇게 어떤 게 더 가까운지 비교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각각마다 다 같은지 비교하고 싶은데 여기서 이거를 하나씩 보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얘를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렇게 딱 연결해 주시면 이거 끄시고 딱 보시면 얘는 하나씩 에즈 리스트가 아니라 하나씩만 비교를 하거든요. 즉 1대 3으로 비교를 하는 거니까 만약에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쪽에서 가까운 점 각각에 이렇게 B에서 한 점씩 나오고, A쪽 보고 싶으면 이렇게 비교하실 수 있고요. 어떤 점이었는지 비교하고 싶으시면 예전에 배웠던 커브를 가지고 라인을 그리는, 두 점을 가지고 라인을 그리는
네, 컴포넌트 쓰시면 그 위치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어떤 점과 어떤 커브의 클로지스트, 네, 가장 가까운 점 찾아내는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점과 커브 또는 커브와 커브 또는 커브와 도형 사이에 가장 가까운 점 찾아내는 그러한 컴포넌트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제목기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커브 클로지스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철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네,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아니고요. 예, 녹화를 했다가 아쉽게도 제가 마이크를 꺼놓고 녹화를 하는 바람에 지금 이런 거 살펴봤었는데요. 싹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뭐 있나요, 그죠? 한번 달리는 거죠. 예, 이렇게 커브 준비하시면 되고요. 아까 요 했던 거랑 조금 이제 달라지는 이유는 제가 편집 순서를 좀 바꾸기로 했어요, 중간에. 그래서 요 뒷부분 이제 설명하기 전에 하나 이제 비교할 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브 하나 준비하시면 되고요. 앞뒤 다 내용 잊어버리시고 커브 하나 준비하시면 되고, 커브 애널리시스에 있는 포인트 온 커브라는 거 보겠습니다. 포인트 온 커브 연결하면 짠 하고 점을 하나 찾아줍니다. 왼점? 예, 왼점입니다. 그래서 0부터 1 사이에 천천히 움직여 보면 이렇게 막 움직여요. 그렇게 움직이는데 얘는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갑자기 빨라지는 것 같은 거 기분 탓이에요. 여기 있기 때문에. 왜 등속도 운동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0에서 1까지 만들어 주는데 주의하실 거는 파라미터가 아니라 거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를 체크해 볼 텐데요. 일단 이 커브의 도메인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커브의 도메인 이렇게 놓고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커브의 도메인 가지고 오면 딱 연결했더니 0에서 1까지 잡혀 있죠. 근데 요거를 싹 우리 파라미터를 꺼도 0에서 129 굉장히 크네요. 굉장히 크지만 얘는 그따위 거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지 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드릴 얘랑 좀 다른데요. 일단 비교부터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브 포인트 온 커브와 다르게 evaluate curve라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슬라이더를 꽂고 0에서 1까지 다시 연결해주면 어떻습니까? 0에서 1까지 여기까지밖에 안 가요. 0에서 1까지 아주 천천히 느린 토끼와 거북이처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북이는 왜 이렇게 0에서 1까지 안 가는가? 바로 도메인 때문이죠. 도메인이 0에서 129까지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바꿔주는 게 뭐라 그랬죠?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Reparameterize 해주시면 파라메터의 그 범위를 0에서 1로 바꿔주는 겁니다. 커브의 시작과 끝이 항상 0과 1이 아닐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싹 바꿔주시면 0에서 1 사이까지 샥 하고 갑니다. 재밌죠? 그럼 두 개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죠. 똑같은 거 아니라는 거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쉬운 건 뭐죠? 중간점 한번 찍어 보는 거죠. 0.5 했습니다. 그리고 얘도 0.5 가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가셔도 좋은데 금손이신 분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미드 딱 가시면 미국 드라마가 아니라 그냥 미드 포인트예요. 이렇게 두 개 딱 찍었더니 두 점이 다른 거죠. 얘가 조금 더 뒤에 있고 얘가 좀 더 앞에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여러분 제가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브를 우리가 디바이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바이드 커브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연결하셔서 그래서 4등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4등분 했더니 어때요? 이렇게 4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5개의 점을 찾았는데 그 5개의 점 중에 이 앞에 있는 점, 요 두 중에 앞에 있는 점, 바로 그 점이 요 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얘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즉 얘는 그 t 밸류를 0.5로 만들어서 간 거고요. 실제로 거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거리가 4개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연결을 딱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15, 여기는 0.3 정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4 얼마, 다
얘가 다 가졌어요. 3.7월, 0.37월 정도. 그다음 나머지가 0.15가 좀 안 되게. 그래서 이렇게 나눠 가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실제로 디바이드를 해서 보시면 네, 디비전에 셔터 있었죠. 그래서 커브를 잘라서 한번 보시면 네, 실제로 요 거리는 네, 커브의 지금 커브 랭스 있었죠? 커브 랭스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던가요? 밑으로 있던가요? 커브 랭스 제가 어디서 봤는데 커브 랭스 어딨죠? 찾아볼까요? 랭스, 커브 랭스 여기 있네요. 이거 어디 숨어 있었을까요? 아, 여기 있었는데 그쵸? 여기 커브 랭스 아직 우리가 안 본 거군요. 네, 커브 랭스 있었는데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네, 실제로 다 완전히 똑같이 24점 어쩌고 저쩌고 되는 그런 커브였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정확하게 나눠지는 그 4개의 점이었어요. 얘네가 그 4개의 점이었는데 얘는 그거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0.5일 때 여기, 그 다음에 4분의 1은 어디에요? 네, 여기 4분의 1,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3. 네, 이렇게 점들 다 이렇게 찾아주는 건데, 즉 얘는 뭐다? 네, 얘는 뭡니까? 네, 바로 간격으로 나눠주는 거다. 즉 커브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그 커브의 그 간격과 거리죠. 거리에 맞춰서 2분의 1점, 4분의 1점 거리 기준이다. 그런데 얘는 뭐 하는 애냐? 얘는 뭐 하는 애냐? 약간 얘 비하 발언이었나요? 네, 이벨리에이트 커브의 역할은 이게 아니라 그 레인지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에 레인지 있죠. 레인지 연결하시고 네, 이렇게 똑같이 4등분 해주시면 얘는 어떻게 돼요? 기억나시죠? 어떻게 될지. 네, 0, 0.25, 0.5, 0.751 즉 도메인 자체를 그냥 0에서 1까지 도메인을 4등분을 해주는 거죠. 여기다 딱 연결을 하면 얘는 요렇게 가운데 세 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간이 이게 파라미터 상의 0.25씩 끄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다 가졌죠. 그쵸? 그래서 뭐 고속도로 제가 늘 비유하는데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가고 여기서 휙 꺾어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휙 꺾는 순간 화면이 휙 꺾였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굉장히 편하게 쭉 하고 달려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굳이 속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얘와 얘의 차이 이제 명확해지셨죠. 네, 얘는 어떤 애다? 네, 얘는 이렇게 커브 파라미터에 의해서 나눠주는 거고 이놈은 커브를 어떻게 만들어줘요? 네, 저놈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격으로 그 거리로 나눠주는 거다. 커브 랭스를 기준으로 나눠주는 거다.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제가 조금 전에 먼저 찍은 영상, 조금 오래전에 아무튼 이렇게 쭉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합니다. 현철과 함께하는 패러메트릭 디자인. 네, 안녕하세요. 네, 블렌드 커브에 실패하고 돌아온 현철입니다. 네, 커브를 우리가 하나 잡으면 거기 커브 상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커브에다가 넣고 우리가 t 밸류를 조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t 값을 딱 연결해주면 여기서 이렇게 포인트를 하나 찾아주죠. 근데 커브마다 도메인이 달라요. 그래서 0부터 끝까지 갈 때 여기까지밖에 안 가는 거죠. 왜? 이 커브 도메인은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리파라메터라이즈 오른쪽 버튼 누르고 커브나 서피스는 리파라메터라이즈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짠 해주면 1이 끝점에 확 돼버렸죠. 그래서 0부터 1까지 가는 영상 좀 잘렸네요. 네, 아까 리파라메터라이즈 해주기 전에는 시작점이 여기고 끝점이 여기 요거만큼밖에 안 갔었습니다. 그런데 리파라메터라이즈를 해주면 0과 1이 이렇게 샥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스피디하게 등속도로 운동을 하는데요. 얘가 등속도 운동이 아니죠. 그 이유는 T 간격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등 간격이 당연히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로 운전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여기서는 빨리 가다가 여기서 좀 천천히 가겠죠. 또 여기서 빨리 가다가 또 천천히 갈 거고, 이런 식으로 곡선이 끊어지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뭐 디비전이랑 잠깐 비교 한번 해보면, 디바이드 커브를 10개로 하면 이거 같은 거리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도메인 값을 우리가 range라는 걸 이용하면, 이거 0부터 1까지 그냥 구간 자체를 10개로 나눈 구간이죠. 이렇게 딱 연결을 하면 이건 다르죠. 그래서 이거 지우고 볼게요. 어때요? 네,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눠지는데 간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곡선이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직선이 들어가는 부분 확 달라지는 거 눈에 보이시죠? 좀 더 극명하게 비교하려면 이런 데서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만큼이 같은 구간, 그러니까 구간상 0에서 0.1, 0점에서 0.2, 0점에서 0.3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거, 이런 데서 더 많이 에너지를 쓰겠죠. 그리고 실제로는 곡선의 꺾어진 부분도 차이가 있지만 점이 몇 개 있는가, 컨트롤 포인트가 몇 개 있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겁니다. 아무튼 다시 원래 컵으로 돌아와서, 네, 여기 돌아와서 이건 이제 지우고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여러 개를 넣을 수도 있고 하나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포인트를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탄젠트를 찾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앵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 앵글이 다 0인 이유는요. 네, 인커밍, 그 다음에 아웃고잉 커브 에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들어올 때와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데서 이제 값이 달라지는 거고요. 우리는 그냥 저기는 접선이 수평한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곡선이 이렇게 탄젠트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그 이밸류에이트 커버 마찬가지로 또 비슷한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설명드릴 게 커브 프레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horizontal 프레임, 그 다음에 perpendicular 프레임. 요거 세 개 각각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그 디비전에서 설명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죠. 네, 그래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움직이는데 커브 프레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연결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연결을 하면 4개 다 똑같이 커브에서 t 밸류 이렇게 연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이 하나 있고요. 네, 이렇게 세워서 보시면 얘는 커브 프레임이 그대로 지워지고요. 얘는 커브의 horizontal 프레임, 그 다음에 여기는 커브의 perpendicular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얘를 따라서 움직이면 얘가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더라 라는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였는데 왜 얘랑 얘는 똑같느냐? 얘가 바로 얘가 어떤 점이라고 그랬어요? 네, 평면형 커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잡고 쓱 끌어올리면 네, 갑자기 평면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네, 요거에서 이게 커브의 프레임이 이렇게 쓱 바뀌는 거고요. 네, 쑥 바뀌죠. 그 다음에 호리존탈 프레임은 항상 호리존탈하게 움직입니다. 수평을 유지하면서. 다른 거 2개 살짝 끄고 볼까요? 네, 이렇게 컨트롤 Q 누르시면 끄실 수 있고요. 얘는 우리가 수평,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그냥 날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 느낌이 호리존탈 프레임이고요. 그 다음에 롤러코스터를 타고 지나가는 듯한 느낌으로 주시려면 어떻게? 네, 이렇게 휙 하고, 지금 뒤집어질 거 보이셨어요? 여기서 네, 쓱 가다가 휙 하고 뒤집어져서 내려가는 그런 게 커브 프레임이고요. 거기에 네, 이렇게 연결하시면 커브의 퍼펜디큘러 프레임, 네, 마치 우리가 오징어랜다, 어묵을 이렇게 꽃에 끼듯이 네,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수직한 프레임들, 손바닥을 이렇게 경로를 따라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손바닥이 만들어내는 그런 프레임입니다. 거기서 요 빨간 방향 x 방향이 노멀 벡터고요. 그 노멀 벡터의 이렇게 수직한 방향, 이걸 우리가 바이노멀 벡터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평면, 바로 퍼펜디큘러 평면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3개가 요 프레임 삼형제가 실제로는 그 점이 움직일 때 그 주변의 평면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걸 함께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t 값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값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좀 어려워요. 네, 너무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 다음 스텝으로 건너뛰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커브 프레임 3개 찾아봤고요. 거기에 포인트 핵심은 이제 이벨루에이트 커브를 찾아보는 건데요. 거기에 커버처를 찾아볼 수도 있고 CT 똑같죠, 들어가는 거. 거기에 데리베이티브즈를 찾아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네, 거기에 톨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입력하는 건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도대체 뭐가 이렇게 다른데? 네, 커브 이렇게 3개 다 연결해 보고요. 네, 또 숫자 이렇게 3개 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이렇게 했더니 뭐 난리가 났어요. 막 켜지고 꺼지고. 네, 앞에 있는 애들 슬쩍 지우고 현재 커브에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더니 이게 원래 커브였고요. 네, 이 커브의 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움직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뭔가 바뀌네요. 네, 뭔가 원이 하나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예, 저건 바로 곡률 때문에 얘가 만들어내주는 그런 곡률에 대한 곡률 반경을 알 수 있는 그런 원입니다. 네, 평면일수록, 그러니까 직선에 가까울수록 곡률 반경은 커지고요. 네, 그 다음에 곡선이 확 이렇게 많이 휘어질수록 곡률 반경은 작아지겠죠. 예, 곡률과 곡률 반경은 역수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거 곡률부터 먼저 볼게요. 커버처. 그래서 포인트 찾아주고요. 이 포인트는 뭐 이 포인트랑 똑같겠죠. 달라질 이유가 없어요. 예, 그 해당 지점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K를 찾아줍니다. K는 바로 커버처 벡터입니다. 예, 커버처가 벡터로 나온다는 사실. 네, 어떤 방향이에요? 커버처는 접선의 변화 방향, 즉 우리가 힘을 주는, 네, 뭐 점점 어려워졌죠. 힘을 주는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커브 퍼펜디큘러 프레임에서 X축이 만들어내던 방향, 예, 그 방향의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커버처 서클 이렇게 원 만들어주고요. 그 원을 여기다가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원의 크기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네, 이거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네, 톨션, 예, 똑같이 포인트 찾아주고요. 거기서 톨션 찾아줍니다. 톨션은 뭐죠? 네, 이게 얼마나 이게 이렇게 막 기울어졌는가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차 운전하시다 보면 몸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쏠리는 거 말고 차체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그 커브 프레임이었나요? 커브 프레임 보시면 얘가 이렇게 확 뒤집어지는 경우 있거든요. 이렇게 했다가 확 이렇게 뒤집어지죠.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그 뒤집어질 때 이 톨션의 값이, 네, 여러분 스트레스 있으면 갑자기 확 커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쯤 왔을 때 뭐 0점 이렇게 됐죠. 뒤집어지는 그런 순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면형 커브에서는, 예, 평면형 커브 하나 그려볼까요? 평면형 커브에서는 아무리 그려도 저 톨션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네, 톨션 값이 0이고요. 그냥 평면상에서, 네, 그대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거를 3차원으로 만들어 줬을 때, 네, 그때 톨션 값이 달라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네, 톨션 값은 실제로 그 노멀 벡터의 비례해서 바이노멀 벡터의 그 미분 값이 노멀 벡터랑 어느 정도 개수의 차이가 있느냐 뭐 이런 건데요. 그냥 쉽게 차가 얼마나 이렇게 차체가 기울어질 수 있느냐. 그래서 뭐 자동차 하시는 분들은 토션에 대한 감을 좀 아실 거예요. 토션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네. 수학적인 거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 값이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예, 양수가 나왔다가 음수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확 여기 뒤집어지는 이런 구간, 거기서 갑자기 높아졌다 이렇게 나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톨션은 쉽게 생각하면 저 Z축 있잖아요. 그 차가 서 있으면 차가 Z축이 얼마나 이렇게 급하게 휘는가, 예, 그러니까 즉 덜컹덜컹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되는가,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톨션이고요. 톨션이 일정한 그런 그 선이 있어요. 그게 뭐지요? 헬릭스죠. 이렇게 나선형으로 돌아갈 때는 똑같이 돌아가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그 톨션이 아주 일정하게 도는 거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 왼쪽으로 기울어져서 이렇게 돌 때는 우리가 톨션이 플러스가 죄송합니다.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돌면서 갈 때는 마이너스가 되는, 네, 그런 거 기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조금 커브의 애널리시스 살펴봤는데 좀 수학적인 내용 나와서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요거 안 살펴봤죠? derivatives. 네. 바로 여기서 나왔던 건데요. 얘는 확대하면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죠. 네. 그래서 커브 t에 따라서 네, 얘랑 네. 개념만 설명하고 쓱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1, 2, 3 막 이렇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3차원 커브이기 때문에 3까지만 한번 살펴보는데 네. 이렇게 3개 막 벡터로 막 나오죠. 벡터를 계속 미분해 나가는 거예요. 네, 이 방향에 따라서. 네, 그래서 진행 방향에 따라서 얼마나 변화하는가를 미분해 나가는 거고 어렵다고 생각되죠. 근데 얘는 위치에 대한 미분입니다. 즉 바로 접선의 방향, 접선의 벡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그 접선이 어떻게 바뀌는가, 즉 곡률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곡률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3개 도함수, 3차 미분 계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하는 것들, 이제 요 데리베이티브에서 이게 미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미분 값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미분 값을 찾아내서 이름을 붙인 게 1차, 2차까지 접선 곡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들을 이용해서 곡률 반경도 찾아내는 거고, 앞에 봤던 그 다음에 요거 끊어주는 것도 찾아내는 건데요. 요게 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좀 있었죠. 네,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서 네, 수학 깊이야. 네, 진짜 수학 전공을 아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네, 여러분 건축이니까 네, 결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론적인 걸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곡률이라는 걸 일치시킬 수 있다. 그래야 부드럽게 뭔가 만들어진다.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길었는데요. 네, 너무 많은 내용을 짧게 압축하려다 그랬습니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나머지 부분 재밌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